알려준 방법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자전거 집어 던지던지 가서 두루 눕던지 뭐 진짜 이렇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오늘은 우리 소판돈 채널 애청자 중에 자전거를 구입하고 나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었던 우리 줄리엣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알게 되어 고맙네요. 소판돈님도 출고 전에 조립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보냅니다. 약 한 달 전에 땡땡에 있는 매장에서 첼로 스칼라티 105를 구입하고 약 200km 정도 타다가 황당한 일이 일어났네요. 사진을 보시면 어이도 없지만 웃음이 나올 겁니다. 언덕에서 댄싱 치다가 저는 죽다 살아났지만요. 그 와중에 자전거가 새 거라는 생각에 핸들 꽉 붙잡고 안 넘어져서 약간 기스난 거 빼고는 이상 없네요. 저는 다행히 경미하게 다친 것 빼고는 이상이 없고요. 옷이랑 바지랑 바람막이는 다 찢어져서 버리고요. 자고 일어나니 조금 욱신거리는 거 빼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병원도 안 갔어요. 6월 6일 0시에 2박 3일로 부산 갈 건데 국토종주 전에 큰 액땜 했다고 생각하였어요. 집에 배우자한테는 자전거 접으라 할까봐 차마 얘기 못했어요. 기본 정비는 하고 다니지만 체인이나 변속기 트러블이나 확인하지 이거일 줄은. 크크. 토요일 매장에 가는 길에 몇 분한테 물어보니 매장 앞에 가서 누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자전거 집어 던지라 하고, 이거 심각한 거 맞는 거죠? 매장 가서 사진 보여주니 일하는 삼촌이 멍한 표정을 지으네요. 이게 뭐지? 그리고 바로 기분 좋게 응대를 하시네요. 저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뜻은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정비 잘 받고 타기로 했어요. 사실 새 거가 마음에 들지만 고객 응대 잘하는 삼촌도 마음에 들었고, 혹시나 삼촌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장님한테도 혼도 나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리공생하기로 생각하고 저는 또 기분 좋게 타면 되니까 뒤에 사장님이 상황을 아시고 걱정해 주시며 터진 튜브랑 행어까지 챙겨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며 잘 타시라고 인사해 주시네요. 고객 응대가 좋아서 매장은 비밀로 할게요. 소판도님은 대충 어딘지 아시겠지만, 그럼 앞으로도 많은 영상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우리 줄리엣님이 크게 안 다치셔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사진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인데 보면은 어이없게도 크랭크암이 하나가 빠져 있죠. 자, 두 번째는 크랭크암 중에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 그러니까 기아가 없는 쪽에 크랭크암이 빠지면서 기아가 있는 쪽에 크랭크암도 빠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저는 여태까지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 손님 중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 SNS나 이제 자전거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올라온 사연들 보면은 이렇게 크랭크 왼쪽이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이렇게 크랭크암 한쪽이 빠진 경우는요,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마지막으로 출고한 매장에 점검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자전거 매장으로 오기 위해서 자전거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대략 반 정도 조립이 되어 있어요. 뭐 핸들이나 페달 이런 거 빠져 있게. 그리고 세세한 세팅은 자전거 매장에서 하라고 하고, 사실 자전거 프레임에 자전거 부품들을 제자리에 맞게 껴놓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런 식의 박스로 포장이 되어서 자전거 매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전거 매장은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기어 세팅까지,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 그리고 손님한테 맞게 피팅까지 해주고 최종적으로 출고를 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연 같은 경우도 일부러 이게 빠져라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점검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랭크가 빠지는 이유가 이 크랭크 체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은 사연에서 문제가 있었던 크랭크와 동일한 체결 방식의 동일한 브랜드 크랭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시마노 크랭크는 이렇게
기어가 없는 쪽 크랭크에서 볼트가 2개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 엔드캡은 있는데 요거는 얼마나 더 크랭크암을 잘 들어갈 수 있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크랭크암을 고정해주는 볼트는 이쪽에 있는 볼트와 또 반대편에 있는 요 볼트로 고정이 됩니다. 보통 시마노 크랭크암의 볼트 체결 토크는 이렇게 크랭크암 쪽에 요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요 제품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보통 12에서 14N으로 조여라, 이렇게 권장 토크 값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번 토크로 조여 볼게요. 우선 안쪽에 있는 볼트를 12N의 토크로 조일게요. 이렇게 12N까지 조였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2N으로 조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볼트 모두 12N으로 조여놨어요. 이렇게 볼트 2개 12N으로 조이면은 딱 끝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첫 번째 조였던 볼트 12N으로 조였잖아요. 다시 한번 조여볼게요. 자, 보셨다시피 거의 한 4분의 1바퀴를 다시 돌려야 제대로 토크가 또 먹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바깥쪽에 두 번째로 조였던 볼트를 다시 12N으로 한번 조여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약 진짜 8분의 1바퀴 정도 돌고 나서 다시 토크 값이 적용됐어요. 분명히 아까 토크 값 적용됐는데 한쪽 조이니까 또 토크 값이 달라지고 계속 이렇게 토크 값이 바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동일 선상에 이렇게 2개의 볼트를 조여야지 손바닥이 만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을 토크치로 조이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에 붙을 것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볼트를, 보라색 볼트를 조였을 경우엔 또 이렇게 붙을 거예요. V자 모양으로. 그럼 조이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틀어지겠죠. 근데 토크치 끝까지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렇게 손바닥이 평행한 상태에서 제대로 토크가 먹여집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조여줘야지 크랭크암이 완벽하게 체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볼트 2개를 한 번씩 12N 조여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 2개의 볼트를 정확하게 토크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조이면요, 보통 최소 5번에서 많게는 한 10번 정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쪽 토크 맞추고 위에 토크 맞추고 아래 토크 맞추고 위에 토크 맞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토크를 정확하게 먹여줘야지 이 크랭크암이 사연처럼 빠지지 않게 아주 강하게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크랭크암 외에도 스템도 이런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볼트 2개 혹은 볼트 3개로 스템이 체결되는 방식인데, 스템도 동일해요. 한쪽 볼트 맞추면 위에 볼트가 또 좀 느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볼트들이 모두 정확한 토크 값이 적용돼서 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시마노 크랭크 같은 경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볼트 토크를 양쪽을 동일하게 잘 조여주어야 크랭크암이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고객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 매장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들을 좀 이렇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사연에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연 속의 매장 실장님이 굉장히 응대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전거 매장들이 이런 똑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실수를 종종 하게 돼요. 당연히 저도 가끔씩 실수를 하고요.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든 아니든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우선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부분의 고객들이 해당 매장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한다면은 굉장히 화가 수그러드세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상품이 안 왔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판매자가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분위기들이 좋게 흘러갑니다. 사연처럼 만약에 실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잘 조였는데 사장님이 뭐 이거 손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아까 사연의 주인공분한테 훈수 두던 분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자전거 집어 던지던지 가서 두루 눕던지 뭐 진짜 이렇게 되는데, 다행히도 해당 실장님이 실수를 인정하시고 깔끔하게 또 처리를 해주시니까 우리 사연 속의 주인공인 줄리엣 님도 흥분을 많이 가라앉히시고, 그래도 또 우리 실장님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또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위 여부나 뭐 사고 과실 유무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전에 내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내가 우선은 책임을 진다 생각하고 사과를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분위기 좋게 한 다음에 일일이 이렇게 조목조목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자전거 매장은 최종 소비자가 안전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실 수 있게 자전거를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크랭크 체결의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체결을 해야 더 단단하게 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쿨하게 사과를 한다면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자전거 매장도 바쁘고 라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라이딩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매장 점주님들 다들 대박 나시고 자전거 라이더들은 안전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